스승님, 대체 자기 인연은 어떻게 알아보는 걸까? 뭐야, 너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그냥 그럴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좀 덜 아플 수 있을까 싶어서. 아쉬운데 시간 낭비, 감정 낭비 안 해도 되잖아? 사람들이 그걸 알았으면 다 나처럼 무당됐겠지. 안 돼. 나 백수제, 백수. 근데 이런 말은 해줄 수 있지. 운이나 인연 같은 거에 기대면서 자기 선택에 대한 믿음이나 책임을 피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이야.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겠지만. 자, 첫 번째.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한다. 고르기 어려울 땐 왼손을 화면에 갖다 대고 파장이 맞는 듯한 카드를 찾아보렴. 두 번째. 영상에 적용된 타임스탬프를 통해 네가 선택한 카드 번호의 타임라인을 이동하면 돼. 세 번째. 이 선녀님의 타로 리딩을 듣고. 네 번째. 리딩 인상 깊다? 복채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면 고맙겠어. 자, 그럼 마음에 드는 카드 선택할 시간 줄게. 번호 랜덤으로 해서 10초 후에 공개할 테니 잘 골라봐. 자, 번호 확인하고 가. 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먼저 1번 아이들이 생각하는 상대 아이와 우리 1번 아이들이 어떤 인연일지 한번 알아보자. 카드 한번 볼까? 오호, 재밌는 조합인데. 이 철없고 이상적인 아이 같은 썬카드와 인생 2, 3회 차는 한 듯 정신세계가 깊은 이 은둔자 카드의 조합. 너희 둘 중 누가 어떤 성향에 더 가까운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둘은 이렇듯 서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엄청 상반되는 편이라서 처음에는 저 사람이랑은 막 깊게 친해질 순 없겠다 하고 거리감을 느끼면서도 서로의 차이가 크다 보니 오히려 조금 더 끌리게 되네 하고 느끼곤 했을 테야. 그래서인지 둘이 막 이성적으로 첫눈에 반해서 막 설레고 두근두근 정신 못 차리게 막 케미가 터진다기보단 성향적으로 서로의 부족한 결핍들을 채워주고 서로서로 배워나가면서 관계의 시너지가 도는 인연일 것 같아. 좋은 인연이라는 게 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게 기본이잖아? 그런 면에 있어서 둘은 인연이다 할 수 있겠네. 하지만 소울메이트라고 말해주기엔 서로 가치관이나 배경이 엄청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해하기 힘든 점도 많을 테고 그 때문에 잔잔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가벼운 말다툼 또는 압박을 서로 무의식적으로 주고받았을 듯해. 그렇다 하더라도 악연이라 하기에는 각자의 삶을 흔들 만큼 서로 말을 무심하게 막 툭툭 내뱉는 타입들이 아니어서 상처를 크게 줄 새도 없이 웬만해서 갈등들을 아주 좋게 잘 해결해 나가는 편일 거야. 전체적으로 아이카드와 현자카드가 서로서로 배려하며 중심을 잡기 위해 조율한다는 이미지라서 어쩌면 나이 차이가 많은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 선후배 사이 등 배경의 차이가 있고 주변을 의식하면서 관계를 길고 얇게 이어나간다는 인연이라 할 수 있겠어. 나쁘지 않은데? 자, 그래도 우리 1번 아이들도 이런 미적지근한 사이보다는 뭔가 좀 더 강렬한 인연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클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좀 더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관계가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들여다볼까? 항상 그랬듯이 3개월 내에 일어날 일을 한번 보는 거야. 우리 일본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었던 것 자체가 이 상대 아이랑 뭔가 잘 맞고 좋긴 한데 자꾸 말다툼을 한다던가 상황적으로 엇나가서 속상해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을 듯해. 이 템퍼런스 카드가 이렇게 또 나온 걸 봐선 아까 너희의 인연에서도 말했듯이 너흰 계속해서 서로의 괴리감이나 상황적으로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조율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관계라는 걸 강조하는 듯해. 그런 만큼 이 나머지 카드들도 보면 너희 둘의 인연의 실이 끊기는 느낌은 전혀 없고 오히려 계속 함께 나아가면 아까 말한 소울메이트처럼 더 깊고 완벽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보여? 특히 이 스타 카드를 보아 아까부터 조금 내가 필로 느낀 건데 인생 2회차 아는 느낌의 아이 쪽이 오히려 철없는 느낌 쪽 아이한테 흠뻑 빠지게 될 것 같은데?
뒤에 나오는 스트렝스 카드가 지혜로운 아이 쪽이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노력해서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어 나간다는 뜻을 지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너희가 썸의 관계라면 아까 말했던 2회차 사는 듯한 아이가 철없는 아이한테 고백을 해서 사귀는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고, 만약 둘이 헤어진 커플 사이라고 한다면 재회를 하기 위해 마음을 전하려고 다가올 테야. 이 사람 나랑 만나면서 이렇게 자주 싸우고 뭔가 틀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걱정인데요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템퍼런스 카드에서 스트렝스 카드로의 변화를 보아 더더욱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너와의 관계를 다지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라니 서로를 믿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너희는 한순간에 불타 꺼지는 사랑들보다 뜨끈한 사골처럼 푹 고아 우려먹는 사랑처럼 보여서, 만약 사귀거나 재회하게 된다면 오랜 시간을 또 함께 할 수 있을 테야. 내 나름대로는 너무 좋은 리딩이었는데, 그래도 아쉬울 우리 1번 아이들을 위해 뭔가 우리 사이를 좀 더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개운법이 따로 있는지 한번 봐주면서 마무리할게. 볼까? 타워 카드 나왔다고 무서워할 애들이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 타로 카드들 중에 그리 나쁜 의미를 지닌 건 없으니까. 아까 카드들을 봤을 때도 너희가 서로 좀 관심이나 같이 있을 때 열정 자체는 많이 느껴지는 편이지만, 딱 까놓고 보면 둘만의 진지한 추억이나 결속력은 크게 없어 보이는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존의 관계의 무드를 이 타워 카드처럼 와장창 깨뜨리고 좀 더 새로운 이면을 나눈다던가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해보면서 관계의 깊이를 더해갈 필요가 있겠어. 너희들 같은 경우엔 관계를 잘 재련해서 멋진 보석과 같은 완성품으로 만드는 맛이 날 법한 한 쌍이라 진짜 잘하면은 결혼하기에도 좋을 운명일 것 같아. 그러니까 둘이 방향성을 잘 잡아서 잘 나아가길 바래. 그럼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우 요약해. 오프닝에서 선녀가 말해줬듯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 나갈 용기가 있다면 충분히 결실을 맺을 수 있을 테야. 흰 도화지 같은 너희의 관계에 둘만의 예쁜 그림을 함께 완성해 보거라. 알겠느냐? 리딩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먼저 2번 아이들이 생각하는 상대 아이와 우리 2번 아이들이 어떤 인연일지 한번 알아보자. 카드 한번 볼까? 저번 영상에도 이거랑 비슷한 리딩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뭐 인연인지 악연인지 판가름하는 것도 결국 주관적인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섣불리 말할 순 없겠는데, 일단 카드 리딩 먼저 자세히 해주고 얘기할까? 먼저 우리 2번 카드 뽑은 아이들과 상대 아이는 서로의 인연이 맺어지고 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성적인 매력이라고 해. 앞선 1번 카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공유되는 그런 지식들, 그로 인한 서로의 사고의 확장을 중요시해서 서로 정신적인 성장과 긍정적인 시너지를 주고받는 플라토닉적 사랑의 가장 혈안이었다면, 너희는 완전 에로스적인 사랑이 메인이라 할 수 있지. 이 성적 에너지가 넘치는 여황제 카드와 데빌 카드가 같이 있는 걸 봐서는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외적인 부분 또는 감각적인 부분에 끌려서 만났고, 그렇게 이성적인 긴장감이 완연한 가운데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양쪽 다 나름 인기가 많을 타입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계에 집착하는데 얼굴 붉히지 않고 여유롭게 대하는 듯해. 하지만 이 데빌 카드와 저스티스 카드 조합을 봐선 이게 좀 비윤리적인 관계? 삼각관계라던가 바람, 불륜과 같은 이슈가 끼어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랑 걔가 바람을 피고 있는 거라기보단 한쪽이 바람을 피고 있을 수도 있고 등등. 내가 아까 저번 영상이랑 비슷한 리딩이 있는 것 같다 했잖아? 거기서 딱 이런 조합 비스무리하게 나왔어서 내가 그때는 설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에 연관되어 있겠어 하고 올렸다가, 댓글 보니까 그 카드 뽑은 아이들이 다 바람핀 거 잡았다던가 아니면 그 애인이 여사친이랑 같이 놀면서 스트레스였다던가 하더라고. 그것도 보면서 머리 아팠는데 이번 영상에서도 카드가 이렇게 뽑힐 줄이야. 너희도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하니까 좀 뭔 일 있는지 써줘봐. 일단 너희 인연을 한마디로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사회적 잣대로 아니다 싶은 관계 이슈가 있을 것 같지만 당사자들끼리는 눈이 뒤집혀서 진지하고 단단한 기반 없는 쾌락만 즐길 듯하고, 서로 여유로운 척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데 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몰래 손절각을 세우는 관계일 듯해. 아니,
이런 카드 조합의 관계인데 손절각을 아직 안 세우고 있다? 그건 정신머리 제대로 차려야지야. 지금 아무렴 괜찮다면서 좋다고 계속 만나잖아? 결국 둘이 남는 게 뭐라고 생각해? 추억? 기억은 원래 주관적인 거라서 항상 바뀐다? 그게 좋은 추억이 될지 나쁜 기억으로 될진 모르겠는데 뭐가 그렇게 이득이라고 옆에 둔대. 또 잔소리 나오네, 이놈의 오지랖. 일단 리딩에만 집중할게. 자, 그래도 우리 이번 아이들은 이 아이랑 계속 잘 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겠지? 혹시 앞으로 좀 더 만나보게 된다면 그 아이와 관계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조금이나마 기대를 가지고 한번 들여다볼까? 항상 그랬듯이 3개월 내에 일어날 일을 한번 보는 거야. 야, 내가 진짜 아까도 오지랖 피우면서 잔소리에 대해서 미안한데 내가 카드로만 너희 사정을 아는 거지 실제로 잘 모르면서 말하는 거긴 한데 솔직히 얘랑 만나봤자 그 인연의 끊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결국엔 둘 다 따뜻하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는커녕 서로 미미하게 스트레스 줘가면서 극에 달았을 땐 끝을 맺을 악연이야. 특히 스트렝스나 하이프리스트 보면 둘 다 거의 관계 발전에 크게 노력한다기보단 억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관계를 붙잡고 이어나가면서 겉과 속은 다르게 아까도 말했듯이 손절각 세우면서 서로를 바라볼 테야. 언제든 끝날 수 있는 관계라고 스스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최악의 상황까지 다 계산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두고 벼르고 있는 느낌이라 해야 하나? 근데 그 불안감이 틀리지 않고 진짜 질질 끌다가 리얼 끝나게 될 거야. 거기다 둘 다 뭐 말을 예쁘게 하는 타입도 아니고 뭐 한쪽은 심지어 말도 걸어야지 그나마 대답하지 특별히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도 아닌 것 같아서 둘이 서로 상처 주려면 상처를 줬지 해피엔딩으로 끝내진 못할 것 같은데. 나도 진짜 이렇게 악담하긴 싫은데 근데 이런 카드 조합의 관계를 붙잡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걱정되니까 이렇게 안 좋은 말만 나오는 걸 어떡해. 아야, 내 맘 같아서는 여기서 리딩 끝내고 싶은데 그래도 아쉬울 우리 이번 아이들을 위해 뭔가 둘 사이를 더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개운법이 따로 있는지 봐주면서 마무리할게. 볼까? 와, 그래도 여기서 또 막 러버스 같은 거 나와가지고 둘이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였으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것 봐, 데스. 개운? 못해.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악연이야. 둘이 서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는 사이인데 끝까지 붙들어 매는 게 더 독이지. 그니까 그 독을 끊어내라는 거야. 미련 버리고 다른 사람 만나야 해, 이건. 아니 진짜 카드들이 무슨 저주하듯이 나오는 것 같아. 내가 제너럴 리딩이기도 하고 많은 아이들이 보니까 편협하지 않게 최대한 좋게 리딩을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이건 좋게 해석하기도 힘들다. 우리 이번 아이들이 미련이나 정이 많은 편이라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마음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는데 그래도 난 항상 말했듯이 우리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연애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런 썩은 동아줄 잡고 마음 아파해야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내 리딩 듣고 공감이 많이 됐다면 마음 굳게 먹고 한번 변화를 줘봐. 차라리 우리 채널에 새로운 인연 관련 영상 보고 좀 눈을 돌려본다던가. 알겠지? 우리 이번 아이들의 행복한 사랑 응원하고 그럼 요약해? 이렇게 완고하게 카드가 나오는 일이 별로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해. 불나방과 같은 사랑의 최후를 맞이하게 될 테니 정신 차리고 빠져나오거라. 알겠느냐? 리딩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먼저 3번 아이들이 생각하는 상대 아이와 우리 3번 아이들이 어떤 인연일지 한번 알아보자. 카드 한번 볼까? 너희도 1번 카드 아이들이랑 비슷한 느낌의 조합인데 1번 아이들네는 좀 철없는 제자와 인생 통달한 어르신 스승 같은 느낌의 정신적 교류를 중시하는 인연이었다 한다면 우리 3번네 아이들은 상대 아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둘 다 성숙하고 정신적으로 깊은 감성을 지니고 있는데 한쪽이 좀 더 사람들과 교류가 많고 사람들이 잘 따르는 편이라면 다른 한쪽은 집순이 집돌이처럼 틀어박혀서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타입인 듯해. 내가 스승과 제자 관계라고 비유를 했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교황과 여사제의 관계처럼 한 공통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대신 사회적 지위나 입장의 수직적인 형태를 띠는 사이일 듯해. 뭐 직장이나 학교 선후배 사이라던가 아니면 스터디의 회장이나 팀원 사이라던가 등등 그렇게 서로 공통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만나다 보니까 서로 비슷한 점이 있어 끌리게 됐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잘 통할 듯한데
문제는 그런 공통의 집단에 속해 있다 보니까 구설수에 쉽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거나 뭔가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기 쉬워서 이성적으로 끊어내야 한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듯해. 근데 이러한 추세가 이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변치 않고 쭉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니 괜히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것 같아. 둘 다 마음은 있어도 남들 눈치를 많이 봐야 해서 서로한테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좀 답답할 듯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인연인가 악연인가 둘 중 하나로 나눠서 봐야 한다면? 나는 그래도 인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사적인 마음이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남들 눈치 보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싶다면 안타깝지만 그냥 표면적인 둘의 시너지만 놓고 본다면 서로 정신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고의 확장을 서로 이뤄내줄 수 있는 질적인 관계라고 하니까. 그리고 여사제 카드처럼 좀 더 조용하고 소극적인 아이가 교환 카드처럼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쪽의 아이를 엄청 믿고 따른다고 해서 겉보기에는 좋은 관계처럼 보일 듯해. 진짜 서로 좋은 멘토 멘티 사이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채널 보는 아이들은 연애 관련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사랑과 관련해서 리딩해주고 싶긴 한데 이 교황이나 여사제 카드 둘 다 종교적인 구속 때문에 쉽사리 그런 욕구들에 솔직하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카드다 보니까 너희 둘 다 미친 듯이 열정적인 사랑을 서로 할 수 없는? 할 수 있더라도 주변 눈치에 적극적으로 해낼 수는 없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지. 자, 그래도 우리 3번 아이들은 이 아이랑 좀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겠지? 혹시 앞으로 좀 더 만나게 된다면 그 아이와 관계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 있을지 한번 들여다볼까? 항상 그랬듯이 3개월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한번 보는 거야. 한동안 계속 만나도 그 흐름이 크게 변치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연애 감정을 더 키우고 싶어서 보는 아이들이 있다면 일단 이 월드카드처럼 두 사람이 서로 만나면서 완벽한 하나의 세계를 이뤄냈다 할 수 있을 만큼 잘 맞고 좋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그 과정에서 외부적인 압박이나 눈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관계를 꾸역꾸역 이뤄나갈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한쪽에 의해서 이 데스카드처럼 그런 연애 감정을 끝내버리고 후에 이 교환카드처럼 서로 좋은 정신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사이로만 남을 것 같아. 엄청 사이가 틀어진다기보단 좀 더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사이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렇게 된 거다 보니까 서로 풀지 못한 응어리가 많이 져서 쉽게 그 연애적 감정을 잊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인연이란 게 좋다 나쁘다를 가를 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좋은 영향을 서로 줄 수 있냐 없느냐에 집중해서 보는 편이긴 한데 너희는 분명 서로의 발전에 있어선 좋은 시너지가 나는 건 확실하지만 심적으로 많이 닳고 지치는 인연이다 보니까 이걸 좋다 해야 할지 나쁘다 해야 할지 애매하네. 상황이 너무 안 도와줘, 상황이. 내가 그래도 자세하게 리딩해줬으니까 이 인연이 좋고 나쁜지는 우리 3번 아이들이 직접 판단해주면 좋겠네. 이 인연이 악연이라고 생각하는 3번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 아이들을 위해 뭔가 우리 사이를 좀 더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개운법이 따로 있는지 봐주면서 마무리할게. 자, 볼까? 타로 카드는 이 바보 카드처럼 너가 최대한 너무 깊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관계에 가볍게 임하라고 해. 주변의 압박이나 둘 사이 옛날에 서로 상처 준 게 있다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정신을 매몰시키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걱정을 툭툭 털어놓으라 해. 이 바보 카드가 솔직히 낙관적인 희망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너희가 주변을 신경 안 쓰고 서로 붙어 다녔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단언할 순 없겠지. 타로 카드가 뭔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조언을 던진 것 같긴 한데 너희 사이의 개운법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결국 이걸 받아들이는 건 3번 아이들의 몫이니까 네가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그 아이랑 거리를 계속 두기에는 진짜 죽어도 힘들다 싶으면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낙관적으로 임하도록 해. 알겠지? 아휴, 내가 다 걱정되고 신경 쓰여가지고 리딩 마치기도 찝찝한데 리딩하면서 3번 아이들 내 정확한 관계나 사연도 너무 궁금하니까 댓글로 써줘봐. 내가 항상 댓글 다 읽으니까 말이야. 알겠지? 그럼 야오, 요약해. 너희 둘은 서로를 너무 잘 알다 보니 그만큼 서로 더더욱 가까워질 수 없음을 알 테야. 그러니 오히려 각자의 고정관념을 모두 내려두고 처음 만나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대해보거라. 알겠느냐? 리딩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먼저 4번 아이들이 생각하는 상대 아이와 우리 4번 아이들이 어떤 인연일지 한번 알아보자. 카드 한번 볼까? 둘은 이미 서로 뭔가 상처를 주고받은 관계인 것 같은데? 헤어진 연인 관계라던가 아니면 썸 관계라도 좀 흐지부지 됐다던가 그런 관계가 아니다 싶으면 뒤로 가서 다시 신중하게 다른 카드 뽑아봐. 먼저 둘은 서로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해. 내가 전생 같은 개념 들먹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 선녀님의 감으로 둘은 전생부터 쌓여온 뭔가의 업보 때문에 현생에선 서로 만나긴 만나지만 서로에게 완벽한 정인이 될 순 없고 애매하게 거리를 두게 될 수밖에 없는 사이로 보이는걸? 둘이 감정적으로 끌어오르고 막 돈독한 연인 관계로 나아가기엔 벅차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성으로서보단 친구로서 사람으로서 곁에 두고 지내게 되는 인연이라고 해. 특히 그렇게 연인 관계 말고 친구나 지인으로서 지내면 더 좋은 케미스트리를 보여줄 둘이라고 해. 둘이 개그 코드나 감성이 비슷하다 보니까 즐겁고 재미있는 추억을 쌓기에 좋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게 반드시 너라서 옆에 두고 만난다기보단 너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런 교류를 할 만한 사람은 있다. 또는 너와 같은 정도의 깊이의 관계는 찾으면 또 있고 그 사람한테도 너한테도 똑같은 관심을 줄 거다 하는 그런 계산적이고 어장관리하는 듯한 마인드로 관계에 임할 것 같아. 이게 한쪽만 그럴 수도 있지만 둘 다 그럴 모양인데 둘이 왜 이렇게 엄청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느냐 본다면 일단 한쪽이 엄청 사람을 많이 만나고 교류하다 보니까 한 명한테 집중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어려울 수 있고 아니면은 상황적으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연애가 버겁다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너희 관계를 인연인지 악연인지 둘 중 하나로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악연처럼 보일 수 있는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단순하게 보자면 서로 감정적으로 헐뜯을 수 있는 그런 악연처럼 보이지만 서로 마음가짐을 가볍고 투명하게 서로한테 욕심내지 않고 유연한 태도를 가진다면 충분히 나쁘지 않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우리 4번 아이들 중엔 상대 아이랑 돈독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은 아이들이 많을 법한데 혹시 앞으로 좀 더 만나보게 된다면 그 아이와의 관계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 있을지 한번 들여다볼까? 항상 그랬듯이 3개월 내에 일어날 일을 한번 보는 거야. 이거 카드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헤어지거나 썸이 흐지부지 된 관계의 아이들이 많이 뽑았을 텐데 거기다가 지금은 연락이 잘 안 되는 편일 것 같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엔 너희가 기다리던 재회의 기회는 찾아올 듯하다. 앞에서부터 리딩하자면 서로 이성적으로 끊어내는 게 맞는 걸까 아닌 걸까, 서로한테 권태기가 찾아온 걸까 아닌 걸까 하는 등의 여러 고민들이 많은데 그렇게 속 시끄럽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도 서로 보이지 않는 매듭으로 묶인 마냥 구속되어 있어서 쉽사리 끊어내지 못할 테야. 특히 데빌 카드와 문 카드 모두 정신적인 영역의 카드들이다 보니까 서로 행동력은 없이 골머리만 계속 썩힐 듯한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부활을 의미하는 저지먼트 카드가 나온 걸 봐선 연락이 잘 안 되던 아이들한텐 새로운 관계의 전환을 맞이할 새로운 감정을 꽃피울 기회가 찾아올 듯해. 근데 아까 너희의 인연에 대해 설명했던 것처럼 그게 엄청 이성적으로 돈독해지는 방향보다는 서로 얼굴 맞대고 보면서 재미있게 놀러 다닐 정도의 친근한 관계로서 지내게 될 기회로 보이네. 만약 서로 연락을 하고 있는 사이다 한다면 마찬가지로 관계의 국면이 바뀔 기회가 찾아온다는데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네가 신경 쓰고 있던 이 아이에 대한 욕심과 사랑을 최대한 내려두게 되는 방향으로 맞이할 수 있어. 어떠한 경우든 지금 같은 답답한 관계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 하니까 좋은데? 그러면 뭔가 우리 사이를 좀 더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개운법이 따로 있는지 기대할 4번 아이들을 위해 최종 조언 카드 봐주면서 마무리할게. 자, 볼까? 전차 카드. 아까 뽑은 카드들 중 정신적인 갈등을 의미하는 문 카드도 그렇고 저울질하면서 결정하는 이 저스티스 카드도 그렇고 너희는 자꾸 서로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나 감정들에 지금 매몰돼서 남아있는 좋은 감정이나 기회들로부터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카드는 그런 곳에 갇혀있지 말고 오히려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막무가내로 행동을 해보라고 하네. 먼저 다가가거나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매우 예스라고 하고, 전화나 문자 같은 간접적인 연락보다는 이 저돌적인 전차 카드처럼 몸으로 부딪히게 대면으로 만나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전해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지 몰라. 아까 너희의 인연을 보니까 결국엔 머리를 너무 많이 쓰고 저울질 하다 보며 점점 멀어지는
만한 관계인 것 같았는데 아주 딱 좋은 조언이지 뭐야. 그러니 새겨듣고 이 상대 아이와의 좋은 미래를 열어가길 바래. 너희 둘 감성적인 코드가 잘 맞는 흔치 않는 사이다 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노력하면 더 예쁜 인연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럼 야우 요약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관계이다 보니 서로 예민하게 경계태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테지. 하지만 좀 더 생각을 내려두고 대한다면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릴 테니 참고하거라. 알겠느냐? 리딩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5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먼저 5번 아이들이 생각하는 상대 아이와 우리 5번 아이들이 어떤 인연일지 한번 알아보자. 카드 한번 볼까? 둘은 또 무슨 관계길래 이렇게 한쪽이 잠도 못 잘 만큼 스트레스 받으면서 신경 쓰인다 하냐. 뭐 그래도 걱정하지 마. 미리 얘기해주자면 우리 5번 아이들 카드 보니 이번 영상에서 나온 카드들 중엔 가장 좋은 인연인 듯 하니까. 다른 카드들은 파탄인 관계도 있었고 웬만해서 연애적인 감정으로 돈독해지는 인연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5번 아이들 내는 그래도 좀 희망이 많이 보인다. 먼저 이 헐미 은둔자 카드를 보면 너희는 서로를 온전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단 조금 좁은 편협한 시야로 바라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온 것 같아. 예를 들어 자기가 상대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게 잘못인 것 같고 막 부끄럽고 미안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지만 실상 상대는 그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던가, 또는 나는 얘가 나한테 말을 안 걸어줘서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하고 상처를 받았는데 사실은 상대가 관심이 있었다는 듯이 자기식으로 보고 판단하는 경향으로 인해 골치가 많이 썩는 사이야. 어쨌든 그런 삐뚤어진 집착이 점점 벅차게 되면서 관계를 관두려고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전환점이 돼서 관계가 180도 변하게 될 테야. 예를 들어 썸 관계였다면 연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고 헤어진 사이라면 재회할 수 있을 테고, 확실히 둘이 진정성 있게 이성적으로 서로 정리하려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때 오히려 감정적으로 돈독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렇게 둘이 진정성 있는 관계로 발전해 만나게 된다면 남자아이 쪽이 결혼을 생각할 만큼 여자아이 쪽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을 테야. 또한 그만큼 가족 같은 결속력이나 따뜻함, 편안함,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말 그대로 좋은 인연이라고 할 수 있지. 진짜 앞에는 막 악연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애매한 인연들이 많았는데 너희는 분명하게 인연이라 말할 수 있겠다 정말. 이런 우리 5번 아이들은 그냥 놔두면 시간이 알아서 둘이 잘 이어붙여줄 거라고 생각돼서 걱정이 안 되는데, 그래도 현재를 기점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할 테니 한번 봐볼까? 항상 그랬듯이 3개월 내에 일어날 일들을 한번 보는 거야. 5번 뽑은 아이들은 헤어진 연인이나 썸이 흐지부지한 관계에서 많이 뽑았을 것 같기도 한데, 이 교환 카드도 그렇고 은둔자 카드도 그렇고 좀 현자나 고차원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카드들이란 말이지. 또 둘 다 행동력이 강하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한창 둘이 어디 틀어박혀가지고 자기가 고집 부리고 실수했던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혼자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정신적인 성장을 이뤄낼 법해. 그러한 자기 성찰의 발판으로 점점 성숙해지면서 한쪽이 서로의 진심을 나누기 위한 물꼬를 트기 위해 말을 걸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부활을 의미하는 저지먼트 카드처럼 만약 사이가 멀어진 커플이나 썸이다 싶으면 재회를 이룰 것 같고, 연락을 원래 하던 사이라 하더라도 좀 예전과 다른 더 돈독한 관계로의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는 아까 인연인지 악연인지 뽑은 카드에서도 설명해줬듯이 이렇게 한번 물꼬가 탁 트이면 누구보다도 행복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꽃길만 남았네 정말. 내가 이미 충분히 너무 운명론적으로 둘이 좋다고 더할 나위 없다고 말해주고 있긴 한데 혹시라도 뭔가 우리 사이를 더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개운법이 따로 있는지 기대할 5번 아이들을 위해 최종 조언 카드 봐주면서 마무리할게. 자 볼까? 데빌 카드. 내가 앞서 계속 너희는 각자 시간을 가지면서 정신적인 성장을 이뤄낸 후에 만난다 했잖아? 근데 그 만나게 되는 기회 자체는 어떤 성적인 매력, 이성적인 어필 능력이 커진 상태에서 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키워올 필요가 있겠다. 너희 관계 자체가 너무 지성적인 에너지가 많이 몰빵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기에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5번 아이들이 원하는 좀 더 돈독한 사이가 되기 위해선 이성적인 에너지도 좀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데빌 카드는 육감적인 매력을 뜻하다 보니까 외향적인 면의 변화에도 좀 신경 쓰도록 이라고 카드가 말해주네.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을 바꿔본다던가 또는 평소에 안 뿌리던 향수를 뿌린다던가 하는 등 감각적인 자극을 더해주면 그 아이 와 내적인 것도 완전 내 타입인데 외적인 것도 잘 관리하네 하면서 확실하게 너한테 감길 수 있을 거야. 알겠지? 내가 조언을 많이 줬다. 그럼 오늘 리딩은 마치겠고 우리 5번 아이들이 이쁜 사랑 응원해. 야우 요약해. 너희의 인연 자체의 근본적인 흐름도 좋긴 하나 관계의 지속성을 위해 이성적인 긴장감을 더하는 게 좋을 테야. 그렇다면 그 아이는 너의 곁을 떠나지 않는 완전한 네 편이 될 테지. 알겠느냐? 리딩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